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긴 연휴가 끝이 나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상이 됐거나 연휴가 됐거나 딱히 구분이 없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정치인들, 인간들에 대한 어떤 진실을 찾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 이거에는 뭐 연휴가 뭐가 있겠어요. 범죄 혐의자들이 뭐 연휴라 그래가지고 죄를 안 짓고 자기 죄를 숨기는 걸 안 하겠습니까? 이번 추석 때 같은 경우도 이재명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였죠. 연휴가 이제 끝이 나가지고 좀 기운이 빠지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한테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사실 제일 기분 좋은 소식은 그거죠.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암적인 세력들, 이 적폐청산이라고 문재인이가 그렇게 외쳤었는데, 본인들이 그 적폐가 암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 암적 존재를 도려내고 적폐를 청산하는 거, 그게 사실 우리한테는 더 근원적인 즐거움이겠죠.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뒤에 문다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속된 표현으로 먼 줄이 타고 있을 겁니다. 왜? 자기에 대한 소환 조사가 멀지 않았거든요. 검찰은 이제 빠르면은 9월 말에 하겠다라는 것이고 10월 초에 하겠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문다희에 대한 일단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면은 문다희 씨의 사위였죠, 그렇죠? 서창호 씨에 대한 이 압수수색 또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소환 조사도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서창호 씨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라서 그런지 압수수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여부까지도 제대로 좀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서창호 씨도 일단 어떻게 보면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눈높이에서 똑같이 보도가 돼야 되고 똑같이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두 부부에 대한 뭐 전 부부니까 전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문재인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오늘 제가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갖고 있던 근본적인 의문은 그겁니다. 서창호랑 문다의 두 사람은 실제로 이혼한 것이 아니라 위장 이혼을 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의문점이었죠. 왜냐하면 일단 두 사람이 이혼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시점이 2021년도 정도인데, 언론에는 이제 2021년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저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르다, 2020년도 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거가 뭐였냐? 문다혜가 애당초 청와대 관저로 기어 들어갔던 게 2020년도 말인데, 그때 당시 청와대 관계자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좀 문다희 씨 들어오게 되면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좀 불리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반발이 있었지만, 문다희의 어떤 사적인 일, 이혼 같은 사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 않냐, 봐주자, 이래가지고 관저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문다혜랑 서창호 두 사람이 이혼했던 시점은 2020년도 말에 청와대 관저에 기어 들어가기 전이었다. 태국에서 그러니까 이미 서류상 이혼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이혼 자체가 서류적으로만 이혼을 한 거, 즉 위장 이혼이라고 보는 것이냐?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2021년도에 한창 이제 문다혜가 청와대 관저에서 꿀 빨고 있었을 때 그 꿀을 같이 나눠 먹고 있었던 사람이 놀랍게도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서창호 씨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렇죠? 민간인이 이미 뭐 이혼을 했으니까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이 무슨 수로 도대체 청와대 관저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의 딸이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같은 지붕 아래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청와대 관저에서 같이 살겠다라고 한다면 너 미쳤냐? 이렇게 답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그냥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처럼 서창호라고 하는 사람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서창호라고 하는 범죄 혐의가 연결고리가 문재인까지 이어지는 걸 끊기 위해 가지고 수사에 대비한, 그리고 또 세금이나 여러 가지를 대비한 사실상 위장 이혼이 아니었던 것이냐, 이렇게밖에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검찰이 밝혀낸 내용에 따르면은 그런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 이번에 이제 단독 기사가 나온 게 JTBC 발로 단독 기사가 나온 게 이겁니다. 문다의 사업 행정관이 관리를 했다. 문다혜 씨의 사업을 청와대 행정관이 관리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문다혜의 이사 일정까지도 확보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보니까 원래 이제 그 윤건영이가 제주도의 그 별장이 문제가 됐었을 때 그 제주도의 별장을 가지고 숙박 사업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다혜 어떤 개인적인 별장이 아니라 숙박 사업용이다라고 얘기했죠. 물론 이제 그 개떡 같은 소리인데, 근데 알고 봤더니
봤더니만 정말로 숙박사업으로 썼던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숙박사업으로 썼다라고 하는 곳이 제주도에 있는 별장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숙박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 에어비앤비 이런 거 뭔지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갖다가 그 에어비앤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남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뭐 호텔처럼 1박에 얼마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숙박사업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썼던 장소가 다른 데가 아니라 어디였다? 양평동 다가구 주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양평도 다가구 주택이 뭐냐? 이게 이제 그 문다혜 씨가 2019년도 5월 달에 구매했던 그런 이제 그 건물입니다. 2019년도 5월이라고 한다면 문다혜 씨랑 서창호 씨가 태국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산 게 아니다라는 게 명백한 거죠. 본인들이 몸뚱아리가 태국에 가 있는데 뭐 무슨 뭐 영혼으로 뭐 바꾸치기 해가지고 막 한국에 와서 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던 도중에 양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2019년도 5월 달에 샀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7억 6천만 원을 주고 샀었는데 이것도 미스테리죠. 2019년도에 7억 6천만 원을 주고 살 돈, 이때는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빚 없이 현금으로 7억 6천만 원을 주고 샀던 거예요.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빚도 없이 7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현금을 가지고 있던 문다혜 씨가 도대체 뭔 돈이 없다라고 청와대 관저에 기어 들어가서 샀었을까?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억 6천만 원 자금에 대한 그 출처도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그건 또 번외니까. 어쨌거나 7억 6천만 원에 그렇게 2019년도에 이거를 구매를 하고요. 2년 정도 있다가 2021년도 한국에 이제 들어왔던 그 시점쯤 해가지고 이거를 매각하게 되는데 얼마에 매각하냐? 이제 그 9억 정도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시세 차익을 거둬들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이 2년 정도 있다가 그거를 갖다가 매각했다라고 한다면 문다혜가 청와대 관저에 들어갔던 게 2020년도잖아요. 그럼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기 전에 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양평동에 방금 이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집이 다가구 주택이 그렇게 있었는데 왜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살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서 살았던 거냐? 요게 이제 질문인 것인데 이번에 검찰이 밝혀낸 게 뭐다? 양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은 뭐로 돌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업소로 돌리고 있었던 것이고 그거를 이제 돌리고 있으니까 지가 거기 들어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기어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이거 완전히 미친 여자야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 저는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거든요.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도 웃긴 노릇인데 그 들어가가지고 지 돈 내고 지가 청와대 관저 운영하는 겁니까?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거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 그게 아까워가지고 돈에 미친 여자 같아요. 진짜도 개도 그냥 무슨 팔아먹고 뭐 팔아먹은 건 아니지만 개도 막 갖다 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했다 논란도 있었었는데 그 돈을 한 푼 두 푼 더 벌어보겠다고 지가 가지고 있는 양평동의 다가구 주택은 에어비앤비 같은 걸로 돌리고 그러면서만 몇백만 원씩 받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지 집은 이제 그렇게 돌리고 있으니까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아예 그냥 막 그지라가지고 집도 막 하나도 없고 돈도 하나도 없고 막 독립생계도 안 되는 그냥 그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빠한테 빌붙어가지고 기생충처럼 살겠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현금 전액을 가지고 사는 빚 하나 없는 그런 멀쩡한 다가구 주택이 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에어비앤비로 돌려가지고 몇백만 원씩 월급 같은 거를 받아 먹어야 되니까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서 산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되냐고요.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지는 청와대 관저에 가 있었잖아요. 청와대 관저에 가 있었고 양평동의 그 에어비앤비 같은 걸로 공유 숙박업소로 돌리고 있었던 건 누가 관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청와대 행정관이 그거를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거를 손을 봐야 되는 겁니까? 모든 것들이 다 횡령이고 배임이잖아요. 국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지금 횡령하고 배임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김혜경이가 그 조명관 선생님을 그런 식으로 공무원을 사적으로 이용해봤던 거랑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청와대 행정관이 뭐라고 도대체 청와대 업무를 봐도 지금 막 시원찮을 판인데 청와대 업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문다의 그 숙박업소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다 그냥 이게 진짜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윤건영이 이번에 튀어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혼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진짜 이거 어디 앞에 있으면 그냥 한번 꿀밤이라도 한데 그냥 줘 박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이혼 이후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요? 청와대 행정관이 문다혜라고 하는 개인을 위해 가지고
공무원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다의 숙박업소를 관리하고 운영했다라고 하는데 무슨 놈의 이혼 일이거나 이후거나 전이거나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청와대 행정관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100만 년 전에도 문제인 것이고 100만 년 뒤도 문제인 것이지. 이참에 명백하게 저는 이거를 밝혀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도대체 그 사위였다라고 하는 인간이 더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 다가구 주택조차도 에어비앤비로 돌려가지고 청와대 행정관을 보내가지고 그 돈을 뜯어먹는 인간이 문다혜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그리고 또 눈 감아줬던 게 문재인이라고 한다면은 위장이혼 이거 안 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하고도 남을 만한 족속들인데 진짜 치가 떨리고 기가 막힙니다. 이런 인간들이 무슨 놈의 적폐청산하겠다라고 그렇게 설쳐댔고 수많은 사람들이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갖다가 구속을 시켰는지 진짜 지들이 뿌린 그대로 100배 1000배만큼 지들이 더 받아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